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예, 세상이 정말 엉망이죠? 엣지 오브 투모로우 영화 저도 봤는데, 자고 나면, 죽고 나면 또 그 순간, 죽고 나면 또 그 순간 되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정홍원 아저씨를 볼 때마다, 그분은 자고 나면 또 총리되어 있고, 자고 나면 총리되어 있는 그런 악몽을 꿨다더니, 드디어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럼 완전 엣지 오브 투모로우보다 더 희한한,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 빠져 있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 을들은 또 오늘 굉장히 고달픕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요, 건설 하도급 하면 벌써 느낌이 오시죠?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이 건설 현장을 장악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도 뭔가 좀 개선된 줄 알았더니, 그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정말 분노할 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에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잘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을 받아 챙긴 재건축 조합장이 붙잡혔습니다. 대형 건설사 간부들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적발됐습니다. 공사 참여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한양이 2008년 분양한 136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가운데 미분양된 30세대를 26개 하도급 업체가 샀습니다. 150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사겠다고 나선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래서야 아마 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한양이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아파트 구매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요라는 판단입니다. 구매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수급사업들이 다음에 협력업체로 선정되는데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강요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양은 40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 18개도 하도급 업체에 팔았습니다. 이 또한 공사를 내주는 조건으로 18개 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벌써 도입의 뉴스 들으시니까 감은 잡으셨을 텐데 정말 해도 너무한단 말 정말 남발하고 싶지 않은데 건설하도급에서 그런 말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오늘 직접 우리 주변에 아주 건강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세 분이 직접 너무 한 맺힌 사연을 안고 우리 국민TV 스튜디오까지 와주셨습니다. 동부건설 다 아시죠? 동부건설이란 내노라는 대기업 건설사의 피해자이신 에어네트 시스템의 김흥렬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예, 대표님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흥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재판하고 오신 길이세요? 개인적으로 예. 미지급금이 좀 있어서요. 예. 어떤 분이 이제 감치 재판을 걸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심지어 그런 일도 다 이 동부건설과 관계에서 생기는 파생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예, 그렇죠. 제때 못 받고 제대로 못 받으니까 예. 결국은 대표님도 본의 아니게 예. 재판까지 왔는 얼마나 그럴 때 열받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일 다 해줬더니 돈 안 주고 심지어는 후려쳐버리고. 예, 맞습니다. 제때 안 주고. 말로다가 형연을 다 못하죠. 예. 그러면서 심지어 본인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예, 좀 이따 더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서해종합건설도 아시죠? 서해종합건설이라고 유명한 건설사인데요. 그 서해종합건설 피해자인 부승산업개발의 김강호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대표님 인사까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강호입니다. 예. 네. 부승산업개발이라는 회사는 주로 토공사. 아, 토공. 예. 우리 건설. 주로 이제 아파트 주차장 탑하기라거나. 예. 이럴 때. 최초에 땅 딱 갖고 다지고 이러는 게 다 토공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서해종합건설의 피해자이신 이태연 자산조경개발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대표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산조경개발 대표이사 이태연이라고 합니다. 예, 회사 자산조경개발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의 조경, 네, 조경, 예. 식수 이런 건 모두 다 책임지시는. 예, 물론 이제 나무 심는 공사도 있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그 구조물 하드한 부분, 그 이제 놀이터나 여러 가지 이제 휴게공간. 그것도 전부 다 조경이 들어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냥 잔디밭 만들고 나무 심는 거만 조경이 하는데 놀이터. 요즘 놀이터도 얼마나 복잡해요. 어린 놀이터뿐만 아니라 막. 요즘 가보니까 막 게이트볼 경기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골프 연습장 축소 이런 것도 제가 봤고 그런 게 다 이제 우리 자산종합개발에서 네, 서해종합건설로부터 큰 피해를 당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한이 맺히신 사연들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정홍원 총리를 엣지 오브 투마로우로 이야기했더니 벌써 우리 안 바쁠 벌꿀님에서 총리 오브 투마로우 아무리 그만두고 다시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빗대는 댓글 달아주시는데 그냥 우스개로 한번 시작해보는 거고요. 자, 정치가, 제대로 되면 벌써 우리 이런 문제, 우리 중소기업 이런 피해도 안 봤을 텐데, 그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였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그냥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은영 대표님은 재판받고 오신 길이라서 상념이 많으실 때 좀 쉬셨다가. 알겠습니다. 자, 김강호 대표님. 네. 부승산업개발. 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이라는 게 처음에 토목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건물 올라가는 거. 구조물 올라가고. 구조 올라가는, 나중에 마감하고, 네. 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조경하고. 네, 뭐 요런 거 다 하도급 회사들이 각 공정마다 한 최소 50개가 넘죠. 공종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수는 제가 알 수가 없겠는데. 제가 예전에 건설에서 야방을 한 6개월 했는데 그 조그만 4층짜리 다가구를 올리는 거였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그 야방이 그 체크를 하잖아요. 소장 보조로. 한 50개 팀은 만난 것 같아요. 그분들 오시면 이제 아침에 야방 하시는 아시죠? 아침밥 인원에다 시키고 우루사하고 바깥 사가지고 중간에 미기고 그 다음에 또 점심하고 커피 사갖고 청소 싸게 해놓고 마지막에 딱 마무리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그 자재하고 모래 딱 하고 그
그 포대로 씌워놓고 딱 가는 거 아니에요. 천막으로 씌우고. 네, 옆집에 민원 안 생기게 가서 닭가슴 사다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자 대표님이 아파트 건설 현장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부승산업개발이 했던 일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슨 피해 봤는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죠. 저희는 이제 주로 건축 토목을 많이 했습니다. 예. 건축 토목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짓는데 예.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텃파기를 합니다. 그렇죠. 텃파기를 해서 그 H빔으로 그 텃파기 라인이 쏟아지지 않게끔 보강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흙막이라고 합니다. 예, 흙막이. 텃파기하고 흙막이하고 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예. 했고 그거를 하면서 제가 뭐 저는 이 건설 쪽을 뭐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 그다음에 많이 알고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우연찮게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시작하게 돼서 전문건설 면허도 냈고 저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했고 서해라는 처음에 이제 그 면허를 내서 서해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참 좋은 회사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꽝이고 주로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여기 뭐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자금이 이게 이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금이 거짓 뭐 어음으로 한 5, 60% 이상 받아버리고 6개월짜리로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해 협력업체들 어음 받는 게 할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또 어떻게 하냐면 사채 시장에 사채에다가 내놓으면 그러면 깡해야 되잖아요. 네, 할인을 색깔도 못 받죠. 근데 딱 보니까 저희 그냥 화나서 욕 좀 할게요. 서해종합건설 요놈들은 현금으로 받잖아요. 자기들이 받는 건 뭐 예를 들면 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았다든지. 자체공사일 경우에는 서해가 주로 이제 자체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체공사를 많이 하니까 자치단체 공사 아니요, 자체 자기네 사업. 자체공사. 네. 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받으면 다 현금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외주공사를 했을 경우에 이제 토지신탁 같은 경우에 일부 뭐 자기네가 그 대물을 받고 그 현장에, 당해 현장에 대물을 받고 나머지 한 예를 들어 60, 70% 정도는 현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거. 근데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그냥 계약서에 보면 어음 100% 돼 있습니다. 어음 100%? 6개월짜리. 그럼 우리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어음으로 받으니까 심지어 할인도 안 되고 그러면 사채 헐값으로 내놓게 되고 그럼 공사비 제대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른바. 뭐 저희 같은 경우가 2009년도에 제일 비싸게 줄 때가 월 4.9%씩 할인을 했습니다. 월 4.9%. 6개월짜리니까. 그러니까요. 20%가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20%. 아니, 겨우 힘들게 돈 받은 거 20%를 그러니까 사채업자한테 넘겨준 꼴이 된 거네, 그러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 1억짜리 어음 할인을 하면 돈 3천만 원 그냥 없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5분도 안 된 사이에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불의가 판을 치고 대기맹파 판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저번에 기자회견 때 지적한 것처럼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도 되죠, 대표님. 이렇게 계속 돈을 뜯겨버리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는 뭐 사실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고 신생회사라 다른 공종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아니 오늘 오신 우리 새 중소기업은 그 와중에도 제대로 공사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김광호 대표님께서 문제점으로 일단은 어음을 6개월짜리를 발행해가지고 피를 말린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사대금을 요거 아주 유명한 수법인데요. 돈으로 안 주고 어음도 안 주고 심지어 아파트로 대물 변제해버렸다. 이거는 그 대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물도 아니죠, 이건. 이거는 강매입니다, 강매. 자기들이 그러니까 안 팔린 아파트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 받을 거 있는데 너 그럼 저 10억짜리 아파트 저 갖고 와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대물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다 말하면 우리 이사장님 아니 김강호 대표님이 할 말하시고 바로 이태현 대표님 이어서 뭐 아주 살벌한 경우를 당하셨으니까. 이제 아파트를 대물을 주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중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대물이라 하면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보면은 대신 주는 거.
그 어떤 그만한 값어치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33평 천안에 33평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분양가가 약 2억 2,700 정도 됩니다. 33평. 예, 2억 2,700 정도 되는데 공사 대금에서 20%만 공제를 합니다. 2억 2,700에 20%. 예. 그러면 그게 약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거를 공사 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면 예. 나머지 1억 8천은 알아서 갖고 와요. 예. 현금을 네가 빚을 내든 예. 융자를 내든 전세를 내든 예. 과부 달러빚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서 과부 달러빚을 얻어오든 해서 1억 8천을 넣어야 됩니다. 아, 또 우리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현금으로 사야 되는 예, 사야 되는 겁니다. 분양이 대물이 아닙니다. 대물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 강매입니다. 강매네요. 예. 와, 이건 범죄인데 일종의 그쵸? 저희는 그렇게 그래서 잠깐 우리가 공정위 신고도 하고 검찰 고발도 한 거죠 지금 현재. 네네. 와, 자 이어서 그러면 바로 자산조경개발 이태현 대표님. 네. 뭐 받아야 될 돈을 아파트로 몇 개를 강매를 하셨다고요? 저희가 초기에 이제 그 2008년 이제 공사는 물론 그 전부터 했지만 예. 2008년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서해하고 거래를 끊기 전인 201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약 그 아파트를 15개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15개? 예. 그러니까 공사 대금 받아야 될 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공사 금액이 그 당시 이제 계약 금액으로는 예. 약 한 70억 되지만. 70억? 예. 근데 그걸 대물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27억 정도 됩니다. 27억? 예, 27억을 저희가 이제 대물로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물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아파트가 위치가 좋은 아파트라든지. 예. 또는 분양이 잘 됐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거의 이제 그 서해종합건설에서는 이제 분양이 안 되고 예. 남아 있고 예. 또 위치도 안 좋고 예. 또 동호수도 나쁜 예.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업체들한테 그거를 이제 강매를 시킨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예. 똑같은 아파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예. 받았더라도 예. 그것도 돈을 또 그 금액을 아파트를 안 팔리니까 좀 내고를 해준다든지 깎아주는 것도 없고 예.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회사 보유분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는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들은 이제 그 땡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싸게 팔아버리고 이제 업체들한테는 이제 분양 금액 그대로 해서 1원 하나 깎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그 강매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가 이제 급해가지고 아파트를 좀 팔고 싶어도 그 대문 땡처리 있는 아파트가 막 많이 나와 있으니까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보다 심지어 더 싸게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냈기 때문에 그냥 만약 이자만 내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그 피해액이 재산세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소유권 이전돼가지고 사실 원래 우리 재산도 아닌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재산세까지 내고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까지. 그다음에 금융비. 금융비용.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피해가 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게다가 이제 근래에 이제 물론 하도 급해서 초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그래서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계산을 한번 해보면 피해액이 그냥 한 10억 가까이 돼버리니까. 그럼 아직도 자산종합개발에서 조경개발에서 몇 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경회사인데 갑자기 부동산 회사가 돼버렸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서 제대로 팔 수도 없는. 와, 이건 진짜 범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지금 생방송으로 또 나중에 팟캐스트를 들으시던 서해종합건설, 동부건설 정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같이 고발했는데 현대아산 홍기술단까지 있거든요. 또 삼성물산도 있어요. 정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열반. 그래서 지금 자산조경개발에서도 지금 이제 공정위 신고랑 소송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는 이제 또 진작 저희가 했고요. 예. 하니까 또 이제 왜냐하면 또 저희가 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제소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끝난 상황에서 하다 보면 또 3년 또 지난 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제 3년까지만 또 취급한다 해가지고 또 지나간 것들은 또 취급을 해주지 않으려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정위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해가지고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3년 지났다 해가지고 좀 그냥 눈 듣기도 좀 그러니까 서로 좀 조정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조정까지도 넘기기도 하긴 하는데 공정거래 조정원에 가 있는 네, 상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정이 잘 안 되면 민사소송 10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저희 민변 참여했는데 같이 붙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위 신고
검찰 고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다 받아내야죠. 네. 근데 아니 제가 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우리 부승산업개발도 그렇고 자산 조경 안 망하셨어요? 저는 망했습니다. 부승 2010년도에 부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결국은 유동성에서 예를 들면 경쟁업 또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일 시킨 분들한테도 돈도 드려야 될 텐데 못 드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네. 부도잖아요. 예. 직원들 급여도 좀 밀리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퇴직금도 일부 지급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에어넷 시스템 김웅열 대표님하고 도입부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결국 위에서 받아야 될 못 받아버리니까 결국 그런 불의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회사 그럼 지금은 김강호 대표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조그마한 장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 건실한 중소기업을 이제 다 망하고 날리고 네. 이제 그냥 장사로. 네. 그러면서 빚도 좀 갚아 나가시고 이런 거고요. 아니요,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안 되니까. 아, 정말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 서해종합건설, 동부건설, 무슨 현대아산, 홍기술단, 삼성물산 떼돈 벌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아무리 건설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현금 풍부하게 있고 지금도 날마다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공사 수주 맡아가지고. 네. 우리 자산 조경 개발은요. 이태원 대표님. 물론 지금 저희는 아직 이제 법인은 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희들도 물론 이제 부성에 이제 김상희 같이 아직도 미지급금들이 워낙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 예.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저희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거 아파트는 워낙 안 팔리니까 예. 다른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많이 좀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역부족이라 가지고 예. 이게 좀 어쨌든 정리가 좀 잘 돼서 그런 거라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특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못하고 이제 안 주다 보면 또 거기다가 또 노동부에 고발하고 예, 검찰에 그러니까요. 고발하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슈퍼갑의 을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중소기업의 약간 또 을인 분들이 왜 안 해주냐고 난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아수라 지옥이 아니고 뭐가 아수라 지옥이겠어요. 정말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우리 사회 잘 되는 건데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우리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이렇게 당한 분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재벌 대기업 쳐들어가가지고 돈 다 내놔라. 무슨 천민자본주의라 그러는데 저는 천민자본주의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자본주의, 강도 자본주의, 약탈 자본주의, 맞습니다. 재벌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자고 나머지 다 죽어라 자본주의. 맞습니다. 제가 오늘 좀 흥분 좀 하게 되네요. 이제 우리 서해종합건설 피해자 우리 두 분 대표님 말씀 들었고 동부건설 정말 끝판왕 우리가 끝판왕이라는 말 쓰잖아요. 횡포에 우리 에어넛 시스템 김웅열 대표님. 제가 저희들 공정위 신고한 자료만 봐도 지금 항목이 여러 개인데 대표님 시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 청취자들 또 국민들이 듣고 도와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동부건설 당했던 피해를 아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시죠. 예. 저희는 2007년도부터 그 동부건설 이제 하청사로서 이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거래가 되다가 잠깐 동안에 이제 어떤 금융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약간 이제 회사에 이제 자금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2010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동부건설이 월 기성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하면 이제 지급하는 게 이제 월 기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성도 자기네들 내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늦춰주고 그다음에 추가 공사비도 또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하청사 입장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계에 이제 봉착이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현장이나 이제 본사에다가 계속 거듭 기성 지급이라든가 추가 공사비 정산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은 본사에서 예산이 안 내라서 못 준다 그러고 또 본사에 가갖고 얘기하면 또 현장에서 안 올라와서 못 준다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네 윗선이 결정을 안 해줘서 못 준다 그러고 계약한 금액을 갖다가 돈 달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윗선에 결정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게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2012년입니다. 12년 이제 그 네. 말경에 저희가 그 미지급 계약 내에서 그 지급하지 않는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추가비를 좀 지급을 해달라. 예. 그랬더니 도저히 실무자 선에서는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그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이게 아예 없는 거 달라는 돈도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한 것도 아닌데 합의서를 쓰자고 그래갖고서 합의서는 무슨 합의서입니까?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그 그렇죠. 합의하는 것도 민사합의도 아니고 형사합의도 아닌데.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그러니까 아니 정산이라는 개념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이게 뭐 합의서를 갖다가 써자 그래갖고서 그 일단 그 저희는 내용도 모르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동부건설을 이제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저희 회사 매출의 한 85% 정도가 이제 동부건설 매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전속 관계라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건설의 요구에 그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힘없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공사 대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화해서 그 합의하자. 그 합의를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근데 있는 기성을 갖다가 뭐 계약 금액 낸데도 그거 감액하고 그다음에 추가 공사비도 감액하고 뭐 이래갖고서 여기다 사인하든가 아니면 뭐 업체를 변경을 해서 뭐 현장 타절을 하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잔여 기성이 한 7, 80억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업체를 변경을 해갖고서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걸 갖다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제 한편으로는 추가 공사를 주겠다. 그 다음에 추가 정산 나중에 해줄게. 또 자기네 그 부사장 경영진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하다 보니 그 어차피 전속 관계이니 그러면 자회사 개념으로 거래를 해보자. 앞으로 이런 또 회유책까지 주니 그러면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금액에 이제 그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그 정상적으로 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추가 공사를 준다는 것도 또 다른 업체에다가 그 위에 사람 추천이라 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제 단독 발주 나가는 걸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또 뒷돈 받고서 주고, 그 다음에 정산도 안 해주고, 뭐 이래갖고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2013년도 들어와서 그래갖고서 저희가 이제 당신네들하고 이제 거래를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으니 그러면 그 손실날 부분을 전부 다 정산을 해달라. 이제 이랬더니 동부건설에서는 그 저를 보복조치 차원에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채무가 없다. 그래서 채무 부존작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병상에 누워갖고서 장기 요양 환자도 아닌데 그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어서 그 지급을 의도적으로 또 지연을 시키고 그래서 그 한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3년도 말에 그 형사 고소를 했어요. 저를 배임 증제 혐의로. 그래서 어떻게 배임 증제 혐의가 그 성립이 되느냐 그랬더니 관악경찰서에서는 그 동부건설 임직원들한테 뇌물 주고 뭐 이랬다. 그래서 그게 뇌물이냐, 뇌물인지 아니면 갈치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갖고서 13년도 12월부터 최근까지도 이제 그 경찰 수사가 이제 아직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많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한두 해 거래한 것도 아니고 거간 한 7, 8년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오래된 그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든 아니면 부당하게 거래를 했든 많은 내용이 이제 어떤 동반자 입장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숨겨줄 건 숨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이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발행으로 이제 그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걸 발주처라 그러죠? 종합건설사. 그러니까 이제 수급 이게 도급 뭐라 그러죠? 이거 일을 이렇게 주는 우리가 수급인이고 수급자. 그다음에 발주자. 그 사람 발주자. 발주자가 했던 관행에서 뭐 내락에서 냈는데 오히려 그것을 뇌물 준 거로 둔갑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랬더니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배임 증제, 배임 수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우에 그 내용을 이제 다 파헤치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그 돈 갖고 인허가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인허가 변경을 많이 합니다. 사업 승인이 이제 허가 받을 때도 그렇고 준공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먼저 줘라. 나중에 정산을 해줄게. 근데 정산된 사실도 없고. 근데 그 돈이 넘어간 정황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지어는 그 자기네들이 지은 이제 아파트에 그 일반 민원들이 좀 발생이 돼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벽지가 잘못됐다. 여러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흑석동에 있는 모 현장에서는 그 민원을 무마를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대납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납을 어떻게 했냐면 조합에다가 제가 대납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브로커를 하나 고용을 했어요. 해결사를. 그래서 그 해결사를 갖다가 그 해결사를 만나게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만났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만날 사안이 아니잖아요. 제가 동부건설 직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발주처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감당할 게 아니래갖고서 나중에 이제 지났는데, 현장 소장이 브로커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서 거기다 돈을 좀 붙여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보낸 사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어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이제 정기적으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감사의 표시로 뭐 상품권 이제 한 장, 두 장 이런 거는 이제 뭐 사회 통념상으로 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금액을 정해놓고 뭐 추석 때는 이 현장에는 얼마, 저 현장에는 얼마 받아갖고 그러니까 갈치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뇌물을 준 거로 등록시켜서 고소를 했다 오히려. 맞습니다. 이건 무고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지금 무혐의 나오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에어네티 시스템이 뜯긴 돈이 한 15억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액적으로는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럼 어떤 금리를 적용할지 모르지만 대충 이제 그런 어떤 금융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20억을 상회할 것 같아요. 뭐 형태도 다양하죠. 뭐 회사 발전 기금으로 내라, 설 추석 경비 내라, 골프장 이용료 내라, 각종 회식비 내라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 자기들이 내야 될 거, 심지어 민원 해결 비용까지도 다 뒤집어 씌워놓고 뒤늦게 이거 동부건설 이거 회사가 아닌데 이거 완전히 범죄 집단인데요. 저번에 기자회견으로 왔을 때도 오자마자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자회견은 자유인데 왜 시비를 거냐고 제가 약간 실랑이도 있었어요.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거 진짜 말이 너무 화가 나네 이거.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결국은 우리 에어네티 시대는 동부건설 못 받은 돈이 한 33억쯤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33억은 갈치당한 금액이 한 20억에. 갈치당한 금액이 20억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연간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일정 품목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처음에 2009년부터 연간 약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작년도 중반까지 저희가 수행했던 현장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한 6년 정도. 근데 이 계약을 갖다 연 단위로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은 한 5%든 몇 프로든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이제 감액을 해서 이제 연간 약정을 거꾸로 감액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하면 또 현장이 운영되는 입장에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 또 기성조 지급을 좀 늦게 해준다 그래갖고서 공문 하나 보내면 보복 조치로 또 감액 내용 증명 날라고. 그러니까 기성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에 공사에서 받아야 될 돈을 지금 기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당적으로 이렇게 공정거래법상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공정거래법이 아니죠. 그 금액도 거의 한 20억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총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동부건설로부터 이제 피해 본 금액만 이제 한 70억 정도 되고요. 70억 정도.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자라든가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하면 가히 아직 계산을 아직 다 해나갔습니다. 그건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겠다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알은 얘기인데 동부건설이 이제 어떤
직원을 자기가 10몇 년, 20몇 년 데리고 있었던 직원을 갖다 고소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큰 어떤 치명적인 그 과실이 없는 한. 근데 민원업체 보복 조치하기 위해서 자기 직원을 고소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뭐 상식 밖의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 조사 중에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 거꾸로 그 처벌을 바라고서 그 직원을 고소한 거 아닌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제 그 법무팀의 담당자가 그 직원 담당자하고 이제 그 피소당한 직원하고 이제 통화한 이제 어떤 대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주 뭐 이거는 사전에 의도된 그 보복 조치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보고. 잠깐 대표님, 에어네트 시스템이 우리 이제 수급 사업자, 흔히 말하는 이제 하도급 사업자인데 주로 에어네트 시스템은 하는 일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 그래서 이름이 시스템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딱 보기에도 부승산업개발 이제 토목 뭐 이렇게 우리 아파트 들었으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가스 설비 싹 다 들어가잖아요. 에어컨. 그렇죠. 요즘 빌트인으로 또 다 들어. 그거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도 필요한 회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우리 아까 이제 속된 표현은 잘 나가던 중견기업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동부건설 만나서 거의 망하신 거예요, 망할 위기에. 거의 지금 정상적으로 작년 한 6월 달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일부 직원들 좀 쉬게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들까지 그 중견기업 잘 다니던 우리 회사 직원들까지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가슴 아파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돈 못 준 데가 있어가지고 재판까지 받게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서. 기가 막히네.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은 이제 어차피 뭐 제가 제 밑에 있는 뭐 거꾸로 제 밑에 있는 하청사다 보니까 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대응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또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동부건설이 그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갖다 융통을 해서 일부는 많이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도 일부 이제 안 된 부분 때문에 동부한테 돈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70억 이자비용까지 하면 80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와, 이제 민사소송 아직 안 하신 거죠?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피해를 안고 있는 와중에 민변에 이제 이동우 변호사님도 만나시고 강신하 변호사님도 만나시고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도와주시는 거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경제민주화 갑을 투쟁 열심히 하는데 민변 변호사님들 오셔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강신하 변호사님 특히 이제 작년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님이었잖아요. 막 안진급씨 지금 이것도 중요한데 건설하도급 피해 뭐 규모가 장난 아니야. 중소기업 다 망하게 생겼어. 이런 뭐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그분이 이렇게 점잖은 분인데 변호사님이 무슨 조직폭력배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막 바빠고 막 남양유 막 투쟁하고 그럴 때 가지고 천천히 좀 천천히 하시죠. 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잘해보고 저도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직 뛰어들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열받고 이게 여기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니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냐 뭐 음부터 시작해서 뭐 갈치 뭐 조폭보다 더하다 그러는데 우리 이태원 대표님 아직도 아파트를 갖고 살고 계신다니까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로 받아가지고 어떠세요? 이제 거로 조금씩 더 한 번씩 말씀 한 번 더 아직 이제 미처 말씀하지 못한 피해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김용민 PD님이 지금 궁금한 거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은 뭐 서울 경기에 있는 아파트를 주는 건 아니겠죠? 이제 물론 이제 정부의 공사를 자기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아파트 현장에 어디가 됐든 간에 자기들 임의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공사 현장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를 계약을 맺었는 현장은 서울인데 또는 인천인데 그 대물 주는 현장은 저쪽에 경북 경주라든지 또 어디 지방에 팔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절대로 팔릴 가능성이 낮은 데로 해가지고 분양할 때는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경기 쪽이라도 또 물론 있는데 오리동이라도 저희가 생각하면 오리동이면 좀 서울이면 좀 잘 팔릴 것 같은데 거기도 오히려 다른 지방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제 그냥 대물을 준다. 거의 이르면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층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네. 있으시잖아요. 아예 분양이 안 돼. 네, 아예 분양이 안 되는데 그 지역이 크진 안 돼. 예. 그러다 그런 보니까 걸로 주로 예.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그렇게 분양을 시켜놓고 예. 이제 가져가게 해놓고 강매를 시켜놓고 나서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보통 은행권에서 1인당 개인당 그 대출을 담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는 2개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집사람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네. 친인척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이 뭐 또 예. 그런 이제 그걸 또 뭐 이제 잘 그 그러니까 대출 이제 잘 예. 그 대물도 아닌데 예. 강제로 사서 예. 근데 빨리 돈은 줘야 되니까 예, 예. 원래 건설에서는 이해관계 회사에 예.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직원에게.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담보대출을 이제 받아오니까. 예, 예, 예. 그것도 담보대출에도 금리가 10%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담보대출도 예. 이제 저희가 잘 못하면 예. 자기들이 또 소개를 해줍니다. 어디 예, 하라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최대한으로 이제 뽑아내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예, 뽑아가지고 자기들은 그대로 자기들한테 돈을 이제 송금하게 되고.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재벌 대기업 건설사하고 거대 금융회사들만 돈을 벌어요. 예, 네. 나머지는 전부 다 피해자예요.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들. 맞습니다. 심지어는, 예. 지금 예, 김강호 대표님. 이런 상황이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대충 그냥 눈치 보고 예. 손바닥 잘 비비고 예. 뭐 있는 사람한테 빌붙어서 살면 살 수 있어도 진짜 예. 피땀 흘려갖고 일을 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을 해야지. 그나마 그게 자본주의 장점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네. 전혀 그게 아니네요. 열심히 지금 정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기 이 산직인 한국 자본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뭐 저는 무슨 체제니 뭐니 이런 이야기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우리, 에어네트 시스템, 부승산업개발, 그리고 주식회사 자산 조경개발, 이 건실했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운영했던 이 세 분의 사장님 여기서 지금 피눈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태원 대표님 더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저희들도 금융비용까지 이제 또 물어야 되는. 그렇죠. 예. 금융비용도 뭐 지금도 물고 있지만은 예. 이제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원금까지 같이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원금 내라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참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제 이 세 분 사장님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예. 조금 전에 뭐 부성에 이제 김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사를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이 계통이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이제 사업을 할 때는 한 10년만 하면 열심히 하면 예. 열심히 하면 정말로 이게 성공할 수 있고 또 건실한 회사를 예. 키울 수 있겠다 했는데 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빠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동그라미님이 재벌 건설사 금융회사만 돈 버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만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대기업 재벌 건설사 중에도 좀 어려움에 빠진 데가 있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100분의 1님은 차라리 조금이나 빨리 싸게 파셨어야 했다. 그나마 돈을 그러니까 근데 팔리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줘야 되니까 그나마 그걸로 담보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급히 유통한 거고. 예. 빨리 팔고 싶어도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이사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받은 대물, 소위 말하는 대물이 예. 어떤 형태냐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 그런 식으로 대물을 받으면 좋다 이거죠. 뭐 단가가 좀 받쳐주고 예. 이러면 팔아먹기도 좋죠. 현금화하기가. 예.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 시공사에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떠넘기고도 남으니까 예. 저희보다 훨씬 싼 값에 땡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저희는 쉽게 말하면 2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예. 5천, 6천을 손해를 보고 내놔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미 더 싸게 땡처리한 예. 아파트였는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이미 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예. 보니까 안 나가요. 지금도 그 아파트가 1억 7천, 8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억 2,700짜리가. 그럼 이제 우리 김강호 대표님은 이제 아파트는 다 정리했어요? 예, 저는 강매야? 이제 두 세대는 저도 처음에 받고 대출 좀 뽑고 예. 공사비에 투입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안 돼서 예. 돈은 안 돌고 업체들 자재비 이런 건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네, 그런 업체 사장들 당연하죠. 불러서 예. 사정을 했습니다. 예. 하나씩 갖고 가라. 예. 그래서 이제 2개는 넘겼고요. 예. 하나는 저희 어머니 앞으로 해서 경매로 날렸고 예. 또 하나는 한 채는 우리 그 세입자분께서 융자 안고 예. 12년도인가 13년도에 예. 넘겼습니다. 아, 그렇게 또. 그렇게 막 해서 막. 저도 한 아파트 뭐
소위 말하는 대물로만 약 2억 5천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예. 네 채. 예. 근데 우리 이 대표님은 15채? 예, 지금 총 15채?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공정위 신고하고 검찰 고발할 때 이 대표님 사례를 못 넣었는데 2차 신고 다시 하는 거라죠. 기자회견도 하고 공정위 신고 또 하고 대표님 하셔도 제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어너티 시스템 이렇게 심지어는 피해자를 고소했는데 동해건설에서 무고로 저희가 다시 정식으로 고소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게요. 민변참여연대랑 경제민주화대통령 다 붙어서 더 싸워야 되겠네요. 예, 대표님. 지금은 그래도 회사가 우리 부승산업개발은 망했다 그러고 에어너티 시스템은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예? 이름만. 아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정말 너무 열받. 우리 두 분 사장님들 회사를 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채권 채무 관계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건설이 복잡하죠. 우리가 대충 봐도 발주사가 있고 발주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건설사가 그걸 발주를 따고 그다음에 수급사업자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에서 하도급을 주고 뭐 자재를 구매하고 요러면 이렇게 한 연쇄사슬로 하면 한 10단계까지 갈까요? 한 7, 8단계까지는 갈까요? 10단계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10단계는 안 가고. 5개 정도. 대여섯 단계까지는. 그럼 우리가 이 중소기업들 한 중간 단계인데 우리 아래도 여러 단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 대여섯 단계 있는데 우리 중간 단계에 있고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 이해관계 회사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종합건설사 횡포로 모두가 다 같이 착살이 나는. 네, 그렇게 다 같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규모는 에어너티 시스템이 더 규모는 컸네요, 지금. 공사 규모가 또.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제가 느낀 건데 뭔가 분노가 지나쳐서 약간 이제 초연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낸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기자회견 때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저분은 막 속이 부글부글 것 같은데 의외로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화병이 잘못하면 화병 걸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지금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피해가 근데 뭐 7, 80억씩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동부건설은 이렇게 보면 좀 다른 건설사도 이제 뭐 통상적인 어떤 관행이 있겠지만 좀 심해요. 동부가 제일 심한. 원래 동부는 뭐 그동안 뭐 총실가들 범법이라든지 비리도 많이 나온 데 아니에요. 좀 기업 문화가 안 좋은 곳으로. 맞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어떤 자기네들 부당이득 취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이제 뭐 책임 전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경미한 거로만 보면 자기네들 영업선인데 하청 업체 불러서 가서 쫓아가고서 같이 골프 치고 돈 내고 술도 때 해라. 자기네들은 안 하고. 자기네들 영업선인데 불러서 그러니까 스폰서 검사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스폰서 대기업이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 지기들 돈 많잖아요. 그럼요. 와 진짜 막장의 끝을 보여주네. 그래서 아마 동부건설 지금 밑에 있는 하청사들도 뭐 불만들은 많지만 지금 내놓고는 얘기 못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 또 밑보이면 또 그나마 받는 공사대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요. 또 해코지 당하고. 요즘 되면 아무리 검찰이 썩었다 하더라도 이런 정말 너무 명백한 불법 부당을 저지른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해서 해줘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해놓으면 우리가 민사소송할 때도 그러면 재판부 그걸 감안해 주거든요. 불법 부당이 확인이 됐다. 공정위는 제가 신고해놨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노대래 위원장 최근에 뭐 우리 건설사들 대형 건설 담합했는데 봐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이 사람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라도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인이 무슨 건설산업회 회장도 아닌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아무튼 댓글에서도 열심히 일할수록 빚만 늘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 우리 바람이 대원님도 100분의 1님은 전 어차피 못 돌리면 노가다판인데 하루 사이를 잇은 문제가 아니라서 뭐 다들 지금 걱정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그 외에도 현대아산, 홍익기술단, 큐베컨, 와컨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연락은 되고 있나요? 이런 피해자들, 건설회사들?
저희한테 피해로는 접수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 세 회사만 지금 연락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아마 우리처럼 망했거나 분노하고 있는 회사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연락을 해서 무슨 대형 재벌 대기업 건설사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들의 모임 뭐 이런 거라도 해서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대표님? 연락이 좀 오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가끔 이제 뭐 민변에서 이제 자문을 좀 하시고 예.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자문을 구하시니까 자문도 좀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 지나면 예. 어떤 뭐 공사의 어떤 뭐 민영사상의 이제 어떤 뭐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발생한 부지기수의 많은 사례들은 예. 묻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최근 기준으로 한 3년 이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이면서도 예. 수면 위로 올려서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라도 못 받을까 봐. 그렇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절대 못하고. 네. 예. 그러니까 천상 이제 한다면 4년 정도 소멸시효가 지난 다음에 예. 그런 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지금 공사대금은 채권시효가 3년 후 되어 있군요. 네. 일반 민사 10년이 아니라 이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3년 그러니까 3년 지난 건 아예 공정이 신고 단계도 공정에서도 3년 전건은 의미가 없다. 네, 맞습니다. 3년 전건이도 공정거리는 밝혀낼 건 밝혀내야지 나쁜 놈들이. 동부건설에서 뭐라 그래요, 대표님? 연락 와요, 요즘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래도 언론보다 좀 낫죠, 제가 이거 하면서. 네. 건설사 행포가. 예. 동부건설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예. 뭐 직접적으로 연락은 안 하고요. 예. 일부 이제 언론을 통해 갖고 이제 들은 얘기를 보면 예. 자기네들은 뭐 12년 말에 합의서를 써서 다 줬다. 예. 근데 받은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예. 그리고 일부는 받았긴 했죠. 예.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미지급했던 공사비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기성에서 네. 일부는 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거 했다. 예. 그리고 뭐 거짓말하는 뭐 악덕 업체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갖다 계속 해요. 제가 대표님 놀라지도 않는 게 우리 청취자들도 놀라지도 않은 게 저희가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이렇게 가불투쟁 쭉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 재벌 대기업이란 본사 입장은. 네. 그 회사가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뭐 그 회사 사장은 잘 산대요.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악덕이래요. 그래서 업계에 소문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음해를 하더라고요. 네.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을들도 실수가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조그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들 확인하기에. 근데 그건 이 가불관계 전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벌어지는 실수 정도로 이러면 용납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이건 자기들이 명백하게 불법 부당에 저지르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연락 없이 음해만 하고 있다. 네, 그러고 이제 문제 생기는 직원은 자기네들이 내부 감사를 통해서 제재를 해서 해고를 했다. 그러니까 회사 책임이 아니라 일부 자르기. 직원이 발치를 했을 뿐이라. 근데 똑같아요, 이게. 해고당한 수법이. 어떤 직원이 화가 나니까 행정처분을 행정재판을 했어요. 결국에는 동부건설이 졌습니다. 부당해고 이 소송을 했겠죠. 근데 따져보니까 회사가 잘못한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시켰다고 아마 저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한 걸 그래서 복직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우리 두 분 사장님, 서해종합건설 피해자님. 서해종합건설에서는 연락이 와요?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청구할 거 남아 있잖아요. 네. 몇십억씩. 예. 이제 우리도 민사소송 확인할 예정이긴 한 거죠. 그래도 언론 보도에 지금 동부건설과 서해종합건설이 주로 거론이 됐거든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지난 며칠 전에 문자가 왔었습니다. 서해 사장님으로부터. 그 내용은 좀 그렇고. 제가 이따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사장이?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돈을 보내야죠. 아까 이동호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한답니다. 지금 을지로위원회. 그럼 우리가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청취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재를 나서는 그것 응하지 않겠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고발하고 민사소송하고 우리
이 대표님, 네. 이태원 대표님한테는 뭐 공정거래 조정원에 가자 그랬다면서요, 회사에서요. 아니요. 공정위가 거기서 한번 해보자고? 예. 공정위에서 이제 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거지, 서해종합건설에서 뭐 별도로 하자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난 열받는 게 이 동부건설이나 세종건설 지금도 광고 막 때리잖아요. 맞습니다. 막 그 신문에 이미지 광고 때리고 아파트 광고 때리고 TV에 이미지 광고 나오고 뭐 아주 깨끗하게 뭐 안전하게 짓는 것처럼 막 하고 유명 연예인들 내세워서 그런 돈 거기다 쓸 돈은 있고 우리한 이 중소기업에게 줄 돈은 안 준다는 게 진짜 너무 양심 불량 아니에요? 안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업체가 돈을 벌어가면 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갈취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돈을 뜯어가 버려.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등에다가 빨대 딱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피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신하 변호사님 피 빨아먹는 놈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정치자들께서도 답답하실 텐데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계속 국민TV가 있고 또 야당에서도 애써주는 의원이 있고 엔조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버티는 겁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분들 함께 해야 됩니다. 1분에 이 정도 들으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하고 뉴스까지 듣고 5시 조금 지나서 2부에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처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뉴스랑 전화 말씀 잘 들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저도 수없이 많은 지금 을들의 사연을 다루고 있고 100개 가까운 이슈들을 제가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을화차차도 제가 지금 시작한 지 한 이제 1년쯤 됐잖아요. 너무 그때마다 가슴 아픈 사연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연이 제일 열받고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재벌 대기업 때 철저히 당한 아예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서해종합건설, 동부건설 실명을 까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겠습니다.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고르면 오히려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현대아산, 홍익기술단까지. 그리고 삼성물산은 저희가 저번 공정위 신고에서 빠지긴 했지만은 자신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산재 처리하지 않고 중소기업들한테 공상으로 넘겨서 우리한테 오히려 돈을 떠넘기고 본인들은 산재가 덜 일어났다고 신고해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결국은 국민 세금 다시 한번 기만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일인데 여기서부터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아까 우리가 신인 시간에 그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지금 건설 현장에 원래 우리 건설 현장에 공기를 단축시키니 뭐냐 하면서 산업재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잖아요. 이제 OECD 국가에서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건 유명한 사실인데 실제로 산재 처리를 안 해주고 다 공사로 떠넘기나요? 우리 피해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 김웅열 대표님도 에어네트 시스템 대표님 보통 아시는 대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상 처리로 해서 업체로 넘기면 업체가 이제 알아서 이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이제 무죄 달성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관급 공사 수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심사에서도 원활하게 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각 해당 현장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관리 그 점수로 이제 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막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고가 나면 119 안 부르고 승용차 태워갖고서 병원 보내고 전혀 그 산재로 체크 안 되게 하려고 완전 위장이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절반도 신고 안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상으로 떠넘긴 것들,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또 산재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숨긴 거. 방금 말씀 잘 해주셨네요. 구급차 부르면 흔적 남을까봐 택시 불러서. 자기 차로 이송하든가. 그리고 그 이유가 다종다용한 거예요. 일단 비용 떠넘기려고 하는 거고, 관급공사 따려면 하는 거, 그다음에 무죄에 달성,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산재보험료 감면까지 받아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우리 저기 김강호 대표님께서도 뭐 사례를 여러 개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직접 없었고요. 토목만 할 때는 산재가 좀 덜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상당히 저희도 토목에서도 위험합니다. 많나요? 건설 올라갈 때 지금 롯데월드처럼 이렇게 건물 올라간다는 게 산재가 많이 생기지 않나요? 아닙니다. 토목도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 초기에 탑딱될 때 H빔을 용접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깔리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안 지켜서. 근데 저희는 더 운이 좋게 이제 용접 3분이 그런 적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냥 공상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했고 제 아는 동생이 얘는 이제 서해에 인력 공급 업체를 계약을 하고 인력을 공급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용역, 잡부 일하는 분들을 공급을 했는데 제가 어제 들으니까 약 6건인가 7건 정도를 서해에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네 회사에서 용역 회사에서 개인 합의도 보고 산재 처리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떠넘긴 거네요. 다 떠넘긴. 그러니까 그럼 세종합건설이나 이제 동부건설은 무죄 사업장처럼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산재가 엄청 일어나고 무죄도 아닌데. 택시로 119 차 안 부르고 택시 불러가지고 환자 이송하고. 기가 막힐 일이죠. 정말 건설 현장이 진짜 아수라 지옥이 복마전입니다. 복마전. 복마전 아수라죠. 그냥 너희들 죽어라 그냥 뭐 이런. 이 대표님도 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그 공정이 이제 그 마지막에 최고 마지막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뭐 큰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습니다. 없지만은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뭐 이제 또 일하는 분들이 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또 다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뭐 가끔씩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험 들었는 걸로 해서 보통 이제 건재보험을 들거든요. 건재보험 따로 있지만 건재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걸 이제 마지막에 또 산재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건재 갖고는 안 되니까 산재 처리를 해달라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그냥 건재에서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돈을 뭐 또 지불하는 경우도 그런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기본적으로 안 해주니까 중소기업이 부담이 되는데 건설재보험까지 별도로 가입하고 거기서도 다 안 되는 건 또 개인이 물고 오니까 산재만 원래 산재 제도가 그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보험료 기업들이 내놔서 그 노동자도 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고를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치료비용을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다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삼성물산 산재 처리 오늘 제가 삼성물산은 이제 공정위 신고는 피해자가 없어 아직 못 찾아고 못 했는데 산재 처리 회피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1년 7월에 삼성물산이 한국도로공사 국도 65호선 울산 포항간 건설을 하면서 정토건설이라는 데다가 계약을 하는데 산재보험 및 산업재 관련 모든 사항은 삼성물산이 그 비용과 책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일단 계약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사고가 발생하니까 정토건설에 다 떠넘기고 일단 공상 처리해라고 그러고 공상 처리한 다음에 니네들한테 우리가 비용은 50% 정도 내주겠다 해놓고 그것까지도 안 줬답니다. 그럴 것입니다. 삼성물산 하면 현재 건설 수주 몇 위쯤 돼요, 삼성이. 5위 안에 들어가 있죠. 상위 랭킹입니다. 뭐 떼돈을 버는 회사 아니에요, 시간에서. 1위죠. 그렇죠. 제 기억에도 1, 2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하도급 업체들 피 빨아먹고 심지어 산재 처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산재보험료 감면받고 있고 와 진짜 기가 막히네. 근데 아까 전에 도입배도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피를 빨아먹고 돈을 버는데 그런 탐욕에 눈이 머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라면 부실공사 불법행위도 우리가 굉장히 심심치 않게 봐갖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아파트 들어가 보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는 뭐 옛날부터 잘 듣는 이야기고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부실공사 의혹. 김강호 대표님. 저하고 관련된 회사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용인에 모 신도시에 2007년도에 그 흑마기 도중에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내가 서해 관련 현장이고요. 서해종합건설 현장에서 흑마기 공사죠. 흑마기가 그냥 통째로 무너져서 거기서 백호 기사하고
경비원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부실공사, 그 다음에 공기단축, 산업재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죠? 예. 그리고 2002년도인가 1년도에 그 안산에 이제 준공을 받아서 입주한 그 아파트인데, 서해 아파트. 예. 거기 뭐 그때 벽장이 떴네하고 TV도 나오고 난리 났었습니다. 아, 벽이 아예 떠버렸다고? 아니, 벽장, 신발장, 뭐 가구 이런 게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를 못해서 사이가 뜨고 막 그런 부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텃밭이 빠져버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에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분양을 하고 주민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중소기업한테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또 우리 김웅렬 대표님 업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셨는데 저는 뭐 이런 부실공사 같은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공사대금 어떤 다툼이라 그러면 다툼이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제일 이제 원인 제공을 했던 게 이제 현재 동부건설이 입주해 있는 서울역의 모 주상복합입니다. 그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미리 이제 오픈이 된 거와 같은데요. 지금 거기는 구조 자체가 중앙에 이제 코어 이 골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수평 이제 슬라브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동절기에도 이제 원래 이제 골조를 하려면 콘크리트 이제 양생 기간을 걸쳐야 돼요. 양생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는 7일 정도 양생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위에 층을 또 올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공기 단축을 하면 경비가 세이브가 되니까 5일 공정으로 줄였어요. 한 이틀 정도. 그러다 보니까 코어 중심에 있는 골조도 처지고 그다음에 수평판 슬라브도 처지고. 근데 그 내용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압니다만은 여기는 오늘 뭐 시간상 이제 뭐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근데 동부건설은 코어 부분에 골조가 처진 거를 이제 볼을 잘랐어요. 한 70군데 정도 볼을 잘랐습니다. 볼을 자르는데 이제 높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을 한 2줄 정도 그것까지 잘라내면서 이제 볼을 잘라서 그 다음에 이제 철판을 덧대서 보강을 했다. 그래서 구조상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포장을 해서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용산구청에서 알아서요. 지금 뭐 행정처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는 세대가 입주되어 있는 이제 수평 슬라브가 끝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슬라브, 바닥 슬라브 두께가 한 250mm 정도 됩니다. 25cm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15cm 정도가 쳐졌어요, 끝단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쳐지고, 외벽은 이제 유리, 강화 유리로 이제 마감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 하중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감내를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꼭 동부건설 떠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설, 현장이 막 무너지고도 하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요? 그렇죠. 지난번에 오피스텔 무너진 거. 그러니까요. 평양의 아파트 무너진 거.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전 문제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입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비대위를. 비대도 꾸려져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용산구청하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데 이게 대기업에서 미연에 이제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의가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같이 싸워야겠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동부건설 서울역 주변에 지어놓은 것 중에 하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센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지어놨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동부건설 본사가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상도에 이제 YC, 예술회관을 지었는데요. 거기 이제 무대 시설이 있어요. 보통 잘 아시겠습니다. 무대 시설이 한 10m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업다운하는 어떤 구조물이 원래는 이제 KTL 보고서에서 교체로 하라고 그랬는데 교체 안 하고 요새 흔히 유행하는 관피아를 동원을 해서 보수로 바꿔서 그냥 시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KTL 보고서는 이제 감리사가 교체해야 된다. 이거 큰일이다.
그럼 그 공연하다가 무너지겠네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 공연이 중지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이것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느 시예요, 대표님? 이런 거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죠. 위험하니까. 안동시 괜찮습니다. 이거 뭐 안동시 우리가 명예훼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동시와 안동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중요한 사실 알려주는 건데 안동시 문화예술회관 무대공사가 그러니까 의혹 정도로 하죠. 부실 공사가 됐다는 의혹이 있고 실제로 공연도 일부 중단된 것도 있다. 동부건설이 시공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 알려줘야죠. 이 내용은 경찰 본청에서 아마 내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돈을 조금은 더 벌려고 공기단 추가하거나든지 아니면 뭐 자재를 조금 더 부실하는 걸 써버린다든지 제대로 타설할 걸 덜 타설했다 이러면서 부실공사가 맞습니다. 건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 말한 양생이라는 건 이제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는 철근하고 저 시멘트랑 콘크리트 이게 딱 엉겨붙어서 한 7년 지나고 그에 얼려야지 딱 그 버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양생 좋은 용어네요. 그래서 동부건설은 아마 근데 그걸 안 지켰다. 네, 모르긴 해도 지금 그 서울역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취한 이제 부당이득이 한 6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공기단 축하고. 네. 그다음에 인허가 변경하고. 그렇죠. 공기단 추가하면 뭐가 제일 먼저 이득이 되죠? 일단 인건비가 줄어들 테고. 경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비가. 인건비 경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관리 경비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야, 그렇게 해갖고 부실공사 지어서 나중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큰일 나면 어쩌려고 정말 이러는 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에 우리가 이 하도급 문제 때문에 시작했지만 조금 피해자들 더 모아서 부실공사, 불법공사 이것까지 같이 문제 제기해야 돼요. 이거 불안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5시 16분까지 왔는데 자 오늘 세 분이 말을 많이 했죠. 저도 흥분해갖고 말을 많이 했네요. 김광호 대표님, 지금부터 대표님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건설회사든 국민들이든 쭉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더요. 예. 네. 김광호 대표님께서 먼저. 최소한 내가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노력하고 고생할수록 잘못되고 회사 부도나고 회사 부도나면 개인 생활도 잘못되고 그런 사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보니까 그냥 개인 생활이 아닌 회사 부도 파산 거기에 고용된 직원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삶까지 파괴되고 있다. 그걸 지금 우리 부승산업개발에서도 몸소 체험하시게 된 거예요, 대표님께서. 다 해당되시죠, 뭐. 그러니까 여기 세 분은 그런데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우리 사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좋아지는 면도 있잖아요. 뭐 세월호처럼 최악의 상황도 생겼지만은. 근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요? 이게 결국은 자본이죠. 돈이죠, 돈. 대자본이 건설을 장악하고 신문 광고도 많이 내고 언론 광고 많이 내니까 비판의 사각지대에. 그럼 뭐 신경을 안 쓰니까요. 벌써 쉽게 말하면 정부기관도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이 재벌 건설자들은 관피아들 동원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도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라면 그렇지만 큰 규모 회사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마트 그 문건 보니까 무슨 노동부하고 공정거래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마트에서. 이마트는 그냥 물건 파는 회사인데 왜 노동부하고 공정거래를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너무 계속 화가 나는데 이태원 대표님 좀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15채를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부자. 근데 그것이 살라고 했던 게 아니라 강매된 진짜 기가 막힌 요걸로 2차 기자회견 반드시 하시자고요. 지금 피해자들 다 모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많이 하십시오. 이제 뭐 사실 이런 문제가 뭐 하루 이틀 걸려서 이렇게 쭉 내놓은 거는 아니라고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또 알려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뭐 이 정부기관이나 시계만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거를 지금 뭐 공청회 열고 뭐 하고 하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걸 공정위에다가 이게 이제 매년 보면 이제 그 무작위로 해가지고 업체들한테
그 이제 피해 사례라든지 불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전부 다 뭐 사례조사, 표본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런 걸 받는 업체가 거기에 그 업체하고 지금 그 거래를 하는 그런 걸 불공정에 대해서 제소를 뭐 이게 고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거래를 뭐 안 할 생각하고서 이렇게 이제 지금 안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공정 행위를 갖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걸 제소를 하게 되고 이래 되면 공정위 같은 데서는 사실은 이제 뭐 이걸 좀 여러 가지 표본 조사를 좀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 업체를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 뒷받침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지났다 이런 걸 해가 우리는 모른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회피할 게 아니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중소기업을 착취해갖고 피를 빨아먹여서 100억을 벌었다. 그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200억을 때려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민사소송일 때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서 저 회사에 네가 원래는 10억을 빨아먹었는데 30억을 배상해라. 이래버리면 절대 그런 짓 안 일어날 텐데요. 그러면 절대 그런 일. 아무튼 계속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시죠. 김은열 대표님, 예. 제일 한 맺힌 사연 지금 7, 80억을 지금 뜯겨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동부건설 하나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부건설이 아직도 이제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아직도 이제 그 업체들 직접 보복 조치 지시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부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그 약간 포장된 내용으로 왜곡을 해서 자꾸만 언론에 보도하고 호도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확인이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은 그 철저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다 움직이시지만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어떤 사실에 입각한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서 어떤 더 이상 이런 어떤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그런 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을들이 너무 착하신 게 그렇게 큰 피해를 봐놓고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했지만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분들 피해 안 봤으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당한 것이 회복이 돼야지 우리 가족도 우리 이해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한 것을 그치면 안 돼요. 우리 당한 거 다 뒤집어서 더 많이 받아내자고요. 그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저희도 약속한 것처럼 2차 기자회견에서 저번에 공정위 기자회견 검찰 고발했을 때도 일부 언론 보도 났지만 더 많은 언론인들 뜨시는 언론인들 초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 아파트 15채씩 이렇게 강매당한 건 그때 저희가 공개를 못했잖아요. 오늘 국민TV도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국민TV에서 오늘 이렇게 이게 지금 생방송 나가고 저녁에 팟캐스트로 올라가고 또 국민TV 인터넷 뉴스에 또 인터넷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우리 김영민 PD님이 그걸 또 트윗으로 돌려줘요. 수십만 명한테. 그럼 또 그분들이 또 수십만한테 전파해요. 그래서 엄청난 전파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널리 알리자고요. 널리 알려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청취자님들도 그렇고 나중에 팟캐 듣는 청취자님들께서도 정말 너무 열받는 사연이잖아요. 요거 트윗이니 페북이니 뭐 몽땅 여기저기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제가 이제 벌써 끝낼 때가 됐는데 우리 뭐 삼풍백화점 이야기도 벌써 올려주셨네. 그렇게 다 이런 게 관련이 있는 거죠. 세 분께서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라도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도 할까요?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진짜 국민 여러분 지금 도와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가슴을 치네요. 자, 세 분 정말 열심히 사시려다가 정말 망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요. 자, 정통보수님 여기까지는 읽어보고만 산풍이 무너져도 정신 차리 못하는 나라. 이번 주 KBS 시사기획장 보셨나요? 대기업이 국내에서 번도 해나가서 수십억 부동산을 사들이네요. 이런 대한민국이랑 망해야 된다. 유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도 속이 안 풀릴 상황이다.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김은열 대표님의 마지막 담백하지만 강렬한 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들 2차 기자회견, 2차 고발 이런 걸로 더 투쟁하겠습니다. 그때 또 뉴스 많이 봐주십시오. 저희들 인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PD님, 자, 다 같이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기